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이런 세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매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지개 한 번씩 쭉 펴시고 저희가 간략하게 한 40분 정도 저희 SD 브랜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명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과연 이제 Secure SD 브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축 방안 또는 뭐 이런 특성,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계시는 엄영호 차장께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데모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그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엄영호 차장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그 이전 세션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커버하는 그 영역은 여기 이제 엣지 플랫폼에서 그 네트워크 부분이랑 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브랜치라는 그 구간을 지금 커버하는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브랜치라고 하면은 점포나 그 해외 지사, 그 다음에 뭐 그 지점들, 그 해외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통합적인 이야기를 브랜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티넷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SD-WAN 기술을 사용해서 VPN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여러 점포 국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의 그 솔루션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 관리, 액세스 제어, 그 다음에 스위치, AP, 그 다음에 아날라이저까지, 통합 로그 서비스까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데모를 준비를 좀 했는데 데모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한 영역이 여기 보이시는 엔터프라이즈 코어 방화벽과 각각의 브랜치에 있는 방화벽들이 VPN 또는 MPLS 구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기준으로 저희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 저희가 뭐 포트 몇 번을 끊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화면에 어디를 끊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두 가지 구성에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구조로 저희가 좀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 패트리스라는 저희 세일즈 매니저분하고 필리포라는 SE 총괄 디렉터께서 브랜치, 엣지 또는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시큐리티 드리븐 네트워크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엔드포인트의 증가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 증가. 저희가 IT 기술 발달하면서 단말들 많아졌죠. 핸드폰, PDA, 아이패드, 아니면은 IP 카메라 이런 IT 기기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걸로 인한 브랜치 오피스, 브랜치 엣지의 보안 펑크션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선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WAN 엣지 구간, 그 다음에 액세스 엣지, 액세스 엣지라고 하면은 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엣지의 IoT 디바이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브랜치 엣지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치라고 하면은 지사, 점포, 지점, 해외 지점 다 통과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드리븐 네트워킹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엔드포인트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엔드포인트가 증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증가된 엔드포인트가 업무와 관련된 비헤이비어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외주를 주시는 기업분들이 계실 텐데 외주를 주신 개발자분께서 노트북을 하나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노트북 갖고 계신 개발자께서 물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그 망에 액세스를 하시게 되면 인증 절차를 받아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보안 펑크션에 대한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트북을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와서 집에서 인터넷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무런 그 제약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보안 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안 홀들을 그냥 제어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집중화시켜서 엔터프라이즈 코어 쪽에 있는 기업의 코어 쪽에 있는 총괄적인 뭐 보안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이제 뭐 회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브랜치로 내려서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니면 또 IoT 디바이스들이 뭐 증가하면서 그런 연결성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분야마다 최고의 솔루션들을 또 도입을 하셨겠죠. 근데 각각의 분야의 최고의 솔루션들은 다 각기 다른 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엔드포인트 단말에 대한 보안 최고의 벤더를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뭐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최고의 벤더를 각각 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엔드포인트가 증가되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였던 게 2개 되고 2개였던 게 4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쉽게 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As digital transformation equips the 확인해 distributed enterprise with new functionalities and capabilities, it also introduces complexity beyond the WAN edge. SD-WAN is no longer enough. You now need to protect your branch, where access networks and IoT devices create an access edge that needs to be secured. You can't leave your enterprise vulnerable like this, but you also can't slow down your digital transformation or manually manage the complicated overlapping of point products and appliances at the branch. That's why the Fortinet SD branch solution secures both the WAN edge and the access edge by extending the next-gen firewall security through the access layer with FortiSwitch and FortiAP. For IoT devices that also need to be secured, FortiNAC gives you visibility and control. Fortinet leverages a security fabric that brings security-driven networking to the branch level and simplifies management by giving you a single pane of glass that converges security and network access. Learn more about securing your branch at fortinet.com. 네, 그 영상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IoT 디바이스나 그 브랜치 오피스에 대한 보안 그 단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포티넷의 시큐리티 브랜치 오피스 그 솔루션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큐어 브랜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브랜치 엣지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용어를 조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용어가 이제 WAN 엣지라는 부분이 있고 액세스 엣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엣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엣지는 이제 어떤 포인트,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WAN 엣지는 이제 SD 브랜치, 그러니까 지점에 있는 구간, 지점을 기준으로 인터넷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간을 이제 WAN 엣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에도 그 방화벽 또는 VPN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그 하위 부분, 그다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위치나 무선 AP 구간을 이제 액세스 엣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의 근무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업무 가용성을 위해서 SD-WAN 솔루션을 도입하셨거나 구축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SD-WAN 솔루션 자체는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 트랩 회선의 사용률을 최적화시킬 수는 있지만 진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보안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 트래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어웨어니스, 인지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과 그 SD-WAN 솔루션을 합친 그 Secure SD-WAN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Secure SD-WAN까지는 이제 그 WAN 엣지를 그 커버하는 그 솔루션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보안을 위해서는 저희 이제 액세스 엣지, 그러니까 랜 구간에 대한 보안 기능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스위치나 무선 AP까지 그 도입이 되는 Secure SD 브랜치라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 뭐 도입하는 절차로 그냥 그 좀 구분을 해 보면 처음에 차세대 방화벽 또는 저희가 말하는 그 VPN 장비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이 WAN 방향성에 있는 Secure SD-WAN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구성했을 때 효율적인 WAN 링크가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 관리 또는 제로 터치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 노란색 영역과 이제 파란색 영역을 극복하기 위한 그 Secure SD 브랜치 솔루션을 구성하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 또는 사용자 단말에 대한 인증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자산 관리나 인증을 이제 NAC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1, 2, 3단계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WAN 엣지 부분입니다. WAN 엣지 부분은 지금 이쪽 영역을 커버하는 부분이고요.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그 인터넷 향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SD-WAN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업무 가용성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 회선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 프라이어티나 QoS 등등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Secure SD-WAN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SSL 안복화, 그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래픽 자체가 다 SSL로 안복화돼서 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SL 안복화 및 어플리케이션 가시성 관련된 이런 보안 펑크션들도 이 구간에서 필요하고, 이걸 해야만 이제 실제 트래픽에 대한 또는 보안 위협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모를 총 3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SD-WAN 운영 데모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또는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사를 서포트하고 계시는 파트너분들이 계실 텐데, VPN 회선 하나가 장애가 났습니다. 또는 VPN을 통한 또는 인터넷향을 통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품질이 저하된 거를 운영자께서 직접 수동으로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는 게 첫 번째 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사용자는 그 운영자께서는 자동으로 인지하고 조치하기 전에 SD-WAN 솔루션에서 자동적으로 극복하는 형태의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비디오는 이제 엄영호 차장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VPN 화면입니다. 인터넷 회선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PLS 회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VPN 터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 1번에 VPN 회선 하나, 포트 2번에 VPN 회선 하나, 그다음에 MPLS에 VPN 회선 하나, 이렇게 3개의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일 때의 SLA 상태를 보면 고토미팅과 드랍박스를 예로 들었을 때 2개 다 200ms 이내로 나오고요. 패킷로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이제 장애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품질을 나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킷로스 25%, 딜레이 250ms 정도를 추가로 주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터넷 회선은 지금 품질이 나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은 실제 쓰고 있는 VPN 회선의 품질이 나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실제 브랜치에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가 이상이 있다고 전화로 운영자한테 알려주면 그때서야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실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브랜치 장비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핑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회선의 품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핑을 고토미팅과 드롭박스로 핑을 쳤는데 나오는 레이턴시가 약 400ms가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패킷 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운영자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자는 이 회선의 지금 품질이 실제 나쁜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의 품질이 나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핑을 쳐서 이게 회선의 문제인지 인터넷 서비스의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선에 대해서 지금 핑을 쳤는데 첫 번째 회선은 250ms 정도의 패킷 로스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선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에서는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실제 이 VPN에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실제 지점에 있는 장비에 접속을 하고 그 지점에 있는 장비의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셧다운하는 작업을 해서 트래픽 품질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구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브랜치 장비에 접속을 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핑을 치면서 SLA를 체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는 환경은 일반적인 지점에 있는 VPN 장비의 회선 품질이 떨어졌을 때에 나오는 장애 상황을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 다음에 나온 영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SD-WAN 솔루션과 그 다음에 통합 관리 솔루션을 연동했을 때 동일한 환경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VPN 회선과 인터넷 회선을 SD-WAN 회선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SD-WAN 룰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SD-WAN 룰에는 실제 제가 보호해야 될 트래픽, 그 다음에 크리티컬하게 운영해야 될 트래픽들을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보시는 이제 인터페이스 프리퍼런스 룰에 따라서 회선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회선 선택에 대한 룰은 보시는 것처럼 SLA 타켓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SLA 타켓을 설정해 놓은 거는 250ms의 핑 로스가 약간 있으면 해당 SLA 룰을 작동하게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애 상황을 지금 재현을 했고요. 첫 번째 인터넷 회선에 지금 품질이 나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데모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실제 첫 번째 데모는 실제 사용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운영자가 이제 실제 회선 장애가 났다는 걸 인지한 상태고요.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 솔루션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 회선 품질이 떨어져서 SD-WAN에 대한 헬스 체크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 헬스 체크가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운영자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실제 고객한테서 전화를 받지 않고 이 SD-WAN의 헬스 체크가 변경됐다는 메일을 보고 현재 운영 중인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에 있는 맵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실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첫 번째 회선에 지금 품질이 나빠져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대전에 있는 브랜치 오피스는 현재 녹색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뷰에 보시면 실제 1번 장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장비의 지금 첫 번째 회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트래픽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해 놨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된 값하고 현재 지금 레이턴시 값하고 보시는 표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운영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서비스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현재 운영 중인 트래픽, 포트 1번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포트 2번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가 난 순간부터 포트 1번의 트래픽 양은 줄어들고 포트 2번의 트래픽 양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SD-WAN 툴에 설정했었던 그 레이턴시, 그 다음에 지터, 패킷 로스에 대해서 제가 설정해 놓은 타켓 값보다 더 높은 값으로 나왔다는 것을 해당 그래프를 보며 운영자는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문제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직접 핑을 쳤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SLA를 인터넷 각각 회선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직접 그런 핑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그래프를 보고도 첫 번째 회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애에서는 이제 운영자가 인지를 하고 나서 바로 장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당 장비에 직접 접속을 해서 회선의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설정한 SDN 룰에 의해서 제가 보호해야 될 트래픽들이 이미 두 번째 회선으로 다 자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급하게 장애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트래픽 로그를 확인을 해서 제가 설정하고 보호해야 될 트래픽들이 그 룰에 맞춰서 2번 인터페이스로 정확하게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서비스가 이상 없이 넘어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솔루션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하는 작업을 해서 장애를 해소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해당 장비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셧다운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있는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셧다운하거나 아니면 라우팅을 우회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트래픽을 우회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장애가 난 장비에 들어가서 실제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크립트가 다 돌아서 첫 번째 장애가 난 브랜치 1번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브랜치 장비 1번에 가서 보면 해당 인터페이스가 셧다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솔루션에 SOC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SOC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브랜치 오피스, 그 다음에 헤드쿼터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사용자의 소스가 어떤 소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의 세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브랜치와 헤드쿼터에 있는 장비의 리소스 상태를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엄영호 차장께서 시연해주신 데모 영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상은 수동 조치, 수동 인지였고요. 두 번째 영상은 자동 조치, 그 다음에 자동 인지, 그리고 나중에 후속 조치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셧다운하는 것까지 해서 수동적인 측면과 자동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여기 WAN 구간에 대한 WAN 엣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LAN 구간, 액세스 엣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위치와 무선 AP를 통한 액세스 엣지 구성 방안이고요. 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접근 제어, 다더넥스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단말의 컴플라이언스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WAN 장비랑 스위치 AP에 대한 통합 관리, 좀 전에 보셨던 통합 관리 서버가 저희 포티 매니저라는 제품인데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무선 단말에 대한 엔드포인트 가시성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가시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성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제너럴한 내용보다는 데모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은 하나지만 데모 메시지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세스 엣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스위치랑 AP를 구축을 할 때 얼마만큼 간소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간소화된 것들이 이제 스위치와 무선 AP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하나만 구축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점포, 여러 지사, 그러니까 확장이 됐을 때는 그 루틴한 행동을 매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 솔루션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쿼런틴과 액세스 제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쿼런틴은 요 내부 스위치나 요 액세스 레이어에 있는 방화벽이 아니라
루트 방화벽, HQ에 있는 루트 방화벽에서 엔드 유저를 브랜치에 있는 엔드 유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 관리 솔루션과 통합 로깅 솔루션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SD 브랜치 통합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스위치를 디플로이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스위치를 설치하실 때 VLAN 정보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시큐리티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고 QoS를 설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위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점에 있는 스위치에 직접 운영자가 가지 않고 현장에서 포티게이트에 포티 스위치를 연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영상과 같이 포티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 스위치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티 스위치 템플릿을 확인하신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VLAN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맞는 프로파일을 열어서 여기에 각 포트별로 해당 VLAN을 할당을 해주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OK 클릭을 해주면 해당 프로파일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실제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브랜치에 들어가게 되면 포티 스위치가 연결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간략하게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포티 스위치 템플릿을 불러온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인스톨 위자드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가 설정한 내용을 해당 브랜치에 있는 포티 스위치에 내려주는 카피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정했었던 VLAN 정보, 그 다음에 QoS, 시큐리티 프로파일이 전부 다 이제 지점에 있는 스위치에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AP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 AP도 직접 운용자가 지점에 있는 장비에 갈 필요 없이 똑같이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P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티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AP를 확인하신 다음에 AP 프로파일을 클릭해서 AP 프로파일을 여신 다음에 실제 AP에서 사용해야 될 SSID를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 SSID가 사용자 단말한테 줘야 되는 IP 대역 블록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SSID 이름, 그 다음에 인증 방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SSID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AP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실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AP의 종류의 프로파일을 하나를 생성하신 다음에 제가 생성한 SSID를 매핑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점에 있는 AP에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AP에 제가 설정한 AP 프로파일을 매핑시킴으로써 스위치를 설치할 때하고 동일한 인스톨 위자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제가 설정한 AP 설정을 지점에 있는 브랜치에 있는 AP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격으로 그냥 갔다가 포티 게이트에 연결만 하면 포티 스위치도 설치할 수 있고 포티 AP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게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에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제어를 하기 위해 만약에 AP에 802.1x를 설정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SSID를 열어서 실제 사용자 인증 방식을 WPA2 엔터프라이즈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방식을 포트게이트에 설정되어 있는 로컬 방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레디우스에서 가져온 사용자 정보를 인증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AP 프로파일에 그거를 매핑을 시키고 스위치나 AP를 설치하는 방식과 동일한 인스톨 위자드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해당 설정 정보를 AP로 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가 지점에 있는 스위치에 직접 가지 않고도 802.x 그 인증 방식의 프로파일을 내려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실제 해당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데모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가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실제 PC에서 AP에 접속을 할 때 제가 802.1x라는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P를 사용하겠다라고 와이파이를 켜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정한 SD 브랜치라는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무선에서 사용하는 그 단말에 대한 제어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점에 있는 어느 PC가 문제가 돼서 그 단말을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직접 지점에 있는 저희 포티게이트 장비에 접속할 필요 없이 본사에 있는 포티게이트 장비에서 해당 PC에 대한 IP 주소나 아니면 호스트 이름을 치게 되면 보시는 토폴로지 화면으로 사용자한테 해당 PC가 어디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PC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쿼런틴을 시키게 되면 실제 지점에 있는 PC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단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쿼런틴 모니터에 들어가서 실제 모든 포트게이트를 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제가 지점에 있는 PC가 실제 쿼런틴 돼서 차단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을 이용하면 스위치나 AP를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매니저에 들어가서 스위치 매니저를 보시게 되면 본사뿐만 아니라 지사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정상적이면 녹색, 문제가 있으면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고 어떤 채널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화면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실제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GUI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드 AP라는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설치되어 있는 AP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AP 리스트에 어떤 채널을 쓰고 그 채널에 몇 명의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어 있는 AP를 릴로드 한다거나 이런 거를 원격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모니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그 다음에 디바이스명, 그 다음에 채널의 세기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맵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AP가 설치되어 있는 화면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쉽게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플로우 뷰를 확인하게 되면은 실제 건물에서 AP를 설치하실 때 도면하고 AP하고 매핑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AP가 어디에가 들어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건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소 좀 긴 영상을 보셨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반복되게 그 배포되고 관리되어지는 루틴에 대해서 저희 통합관리 쪽 그 매니저, 포티 매니저라는 솔루션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P가 분산되어 있고 스위치도 분산되어 있는 환경인데 그런 것들을 그 헤드쿼터에 앉아 계시는 운영자께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요 노란색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라고 제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oT 단말 저희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다 엔드포인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보안 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IoT 관련된 또는 사용자의 비인가된 단말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낙이라는 솔루션, 낙 3.0에 대한 낙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상표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 그 공기청정기가 한 6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이 샘플링된 프로파일을 만들고 스캐닝을 돌려서 나머지 리스트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리스트를 가지고서 저희가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 공기청정기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브랜치 오피스에 이런 IoT 기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뭐 RP 카메라, 뭐 다른 기타 등등, 뭐 여기 프린터도 있고요. 기타 등등
IoT 기기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악해야 되는지를 이제 방법적 그 낙을 통한 방법론으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브래드포드 네트워크스에서 낙 솔루션을 이제 인수를 좀 한지 한 얼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OS가 통합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통합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그 좀 진행된 내용들을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낙을 통해서 다도넥스 맥 인증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과 낙의 이벤트를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디바이스에서 여기 코에이라는 IoT 디바이스에서 평소에 뭐 세션을 뭐 1개 정도 또는 2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상적인 비헤이비어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낙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사용자 방화벽에 사용자 정책을 인증하기 위해서 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항목을 저희가 이제 데모 영상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낙을 통한 맥 인증을 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맥 인증을 해서 방화벽에 이제 그 사용자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시도하게 되면 브랜치 오피스 방화벽이 낙으로 싱글 사인원 인증 요청을 하고요. 사전에 그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확인해주고 정상적으로 통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간단한 데모입니다. 간단한 데모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게 포티넷에서 제공하는 낙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인증 정보를 낙에서 하고 그 인증 정보를 포티게이트와 연동을 해서 실제 프로파일에 시큐리티 프로파일에 적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차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데모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티낙에 포티게이트가 연동이 되어 있고 포티게이트와 포티낙을 싱글 사인온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포티낙에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지금 불러온 화면이고요. 여기 불러온 화면을 실제 이제 포티게이트 방화벽 장비에 가서 패브릭 커넥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낙을 연동할 수 있는 FSO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FSO 설정에서 해당 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낙에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포티게이트가 받아와서 그 사용자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저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포티낙에서 불러온 유저 그룹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티낙에서 불러온 FTNT 코리아 SE라는 인증 그룹이 있습니다. 인증 그룹을 실제 방화벽 장비에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파일을 적용을 할 때 소스 주소만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유저 그룹을 같이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레어 테스트를 하기 위한 딥 인스펙션을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레어 확인하는 사이트 에이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모레어 관련돼 있는 테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화벽에 설정되어 있는 그 인증 정보가 포티낙에 있는 인증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차단이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이러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실제 포티낙에서 인증되어 있는 유저를 가져와서 차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3가지 영상과 뭐 2가지 구축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각각의 늘어나는 브랜치들에 있는 더 늘어나는 이제 인터넷 디바이스들, IP를 사용하는 인터넷 디바이스들을 그 제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희가 SD 브랜치, 그 다음에 낙 3.0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검토를 해주실 거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안을 해주실 텐데 요 메시지만 조금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SD-WAN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Secure SD-WAN이라는 그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헤드쿼터에 있는 그 보안 펑크션들,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브랜치 오피스 쪽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제 차세대 방화벽 보안,
차세대 방화벽 기능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 벤더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우월한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D 브랜치, 저희만 SD 브랜치 구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사와 또 비교해 봤을 때도 뭐 보안적인 측면이나 차세대 방화벽적인 측면이 저희 포티넷이 좀 더 훌륭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라 요 두 가지 정도를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드리면 처음 말씀드렸던 엣지의 엔드 포인트가 증가가 했고요. 그거에 의한 WAN 엣지, 그 다음에 액세스 엣지 구간의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가시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선 시큐어 SD 브랜치를 구성해서 제어를 하시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부스에서 한 번 더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